분양권이 주택수요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그때 달라요. 오늘 영상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꼭 보세요. 이해되죠?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의 신 제네시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분양권, 이 분양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요즘 들어서 굉장히 이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분양권이 주택수요에 포함이 되느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본인이 하고 싶은 전략, 대표적인 게 비과세 전략인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고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왜 분양권에 대해서 요즘 들어서 많이 물어볼까? 아무래도 요즘 들어서 이왕이면 새 아파트, 신축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분양권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구로 쓰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저도 분양권 투자 하나 하고 싶어요. 몇 군데 알고 있는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분양권 투자 하시는 데 있어서 오늘 내용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분양권은 뭐냐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 권리. 주택 그 자체는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예쁜 집, 새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내가 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권리예요, 권리. 자, 그래서 이 권리 자체를 말하는 게 분양권인데 이거하고 조금 비슷한 녀석이 있어요. 뭐예요? 아시죠? 그렇죠. 입주권. 이 역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세금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조합원 입주권은 도정법에 나와 있는 입주권인데 관리처분인가라는 게 지나고 나면 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게 입주권이다. 중요한 게 도정법에 의한 입주권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세금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지역주택조합 이런 거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입주권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다면은 아마 안 될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번에 나왔던 법률의 신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도 아마 있을 텐데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본격적으로 입주권과 분양권, 이 시간에는 분양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잘 드릴 건데 그 둘에 대한 차이점을 볼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취득세예요. 취득세가 어떻게 다른지를 볼 건데, 자, 분양권은 취득세가 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취득세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내가 취득할 때 나오는 세금인데 조금 더 어렵게 말하자면은 이거를 내가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을 올려야 돼요. 좀 더 일반적인 거랑 다르죠. 우리가 간단한 뭐 전자제품이나 그런 거 살 때는 등기부 등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 재산에 대해서 서류에 이름을 올릴 때는 취득세가 나온다. 그렇지만 분양권은 서류에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왜? 아직 집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취득세가 들지 않는데 입주권은 그에 반해서 취득세가 발생을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입주권은 내 명의 이름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에 따른 취득세가 나오는데 입주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가 몇 프로가 나온다? 4%. 뒤에 여러 가지 붙어서 4.6%가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생기는 거죠. 취득세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은 아무래도 입주권보다는 분양권 투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권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차이를 보여드릴 건데 두 번째는 세율이에요, 세율. 자, 먼저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적당한 때에 내가 팔면 당연히 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양도소득이라는 게 나오는데 1년 미만이면 50%, 1년에서 2년 가지고 있으면은 40%, 그리고 2년 이상 지나면 기본세율, 즉 6에서 42%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나옵니다. 당연히 분양권 상태에서 보유한 기간을 말하는 거고, 이 분양권이 만약에 주택이 됐다 그러면 다시 1일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입주권을 볼까요? 입주권은 주택하고 양도세율이 같아요. 그래서 1년 미만이면 40%, 그리고 1년만 넘으면 기본세율이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입주권하고 주택도 여러분들이 분양권하고 같은 거 아니냐 헷갈려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여러분들을 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21년부터는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바뀌어요. 세율이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 보시면은 21년도부터 바뀌는 입주권 양도세율 주택하고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기존에는 1년 미만 40% 그리고 1년 넘으면 기본세율이었는데 1년 미만 50%, 1년에서 2년 40%, 2년이 넘어야
겨우 이제 6에서 42% 기본세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모든 부동산이 다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택 외 부동산이 이렇게 돼 있었고, 이제 21년도가 되면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도 이제 동일하게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달라지는 거는 다른 거를 볼 텐데, 이번에는 중과 여부, 양도소득세 세율이 중과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자,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만약에 매도하게 됐다. 등기 전에 이렇게 전매를 하게 되면은 보유기간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50%가 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지방세 포함하면 55%. 내가 갖고 있었을 때 차익의 거의 반 정도를 뜯기는데, 입주권은 양도소득세 중과 자체가 없어요. 즉 아무리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만 보유했다면 기본 세율이 적용이 돼서 6에서 42% 양도 차익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세 중과를 좀 피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입주권이 좀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올해까지는 1년 이상이면 기본세율, 내년부터는 2년을 보유해야 기본세율이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게 주택수의 포함 여부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죠. 여기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이제 21년도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알아셔야 돼요. 21년도부터 바뀐다. 21년도부터 바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좀 뭐랄까 너무 이렇게 놀래고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세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주택이 아닌 입주권도 주택이 아닌데 얘는 주택수에 포함이 됐어요. 우리 아까 세율 봤죠?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면 정부는 여러분들을 외우기 좋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준다. 자, 근데 어떻게 시켜준다? 21년도부터 되는 거고, 무조건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당연히 해당 주택이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양도세 중과 여부 판단할 때 주택수가, 지금까지는 분양권이 주택수가 빠졌는데 이제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분양권 때문에 2주택 중과가 3주택 중과가 될 수가 있다. 단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안 되고, 비과세 받을 때는 여전히 분양권이 주택수에서 빠져요. 자, 좀 어렵나요?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죠. 조정 대상 지역이 있어요. 서울, 경기, 그리고 세종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서울은 전체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서울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들어갑니다. 중과라는 건 뭐냐면 일단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아요. 아무리 내가 오래 보유했다 하더라도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양도소득 금액이 올라가고, 그 뒤에 양도세 기본세율의 10%포인트 또는 20%포인트가 가산이 돼요. 자, 그런데 그때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즉 중과가 들어가죠. 그때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양도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비과세 여부 판단할 때는 여전히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다?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라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분양권 투자를 많이 했는데 분양권을 좀 많이 갖고 있다.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내가 팔아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부담되신다면은 해당 분양권을 먼저 좀 파셔야 되겠죠. 언제? 올해까지. 이렇게 먼저 분양권을 좀 정리를 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21년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뭔가 적용을 해야 되고, 비과세 여부 판단할 때는 여전히 미포함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게 이제 나중에는 지금 이게 분양권이 이렇게 있고 입주권이 이렇게 있다면,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지만 주택수 포함이 돼서 계속 좀 주택하고 좀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분양권이 입주권하고 좀 달랐는데, 이 분양권이 중과 여부 판단할 때는 좀 주택수에 좀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예상하건대,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분양권도 그 외의 경우라도 또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중간에 있는 걸로 생각을 안 하시고 이쪽 입주권하고 같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거는 절세의신, 즉 세법 관련 내용이에요. 이게 청약하고 대출을 가면은 또 이 분양권은 주택수가 또 계산하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청약하고 분양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세법, 특히 양도소득세에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간단한 사례를 좀 가져왔어요. 자, 위에 보시면 이게 1번 사례, 그리고 밑에가 2번 사례인데, 1번 사례 보면 지금 집이 두 채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입주권이 있는 거죠. 자,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입주권은 주택수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이 된다. 자, 그래서 2+1이기 때문에 전체 주택수는 3주택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런데 밑에를 보면 주택수가 2개가 있고 분양권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주택수가 몇 개? 3개가 아니고 2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주택 중에 하나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어서 양도세 중과를 판단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분양권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2개 주택이 만약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내가 받고 싶다. 그러면 이때는 분양권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할 때는 조심해야 되지만 비과세할 때는 여전히 빠지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다시 1번 사례로 가봐요. 2번에서는 비과세가 가능했는데 이 1번에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벌써 주택수가 3주택이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과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좀 착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좀 잘 알아주셔야 되겠고, 설령 지금까지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려웠다 하더라도 뭐만 기억하면 된다? 자, 이거는 21년도부터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미리 준비하는 건 좋지만 너무 이렇게 놀래서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해되죠? 정리를 해봅시다. 아무리 내용이 많고 좋아도 꿰어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자, 그래서 조합은 입주권하고 이제 분양권을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취득세 입주권은 취득세가 들어가죠. 그렇지만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4.6%가 들어가고 분양권은 등기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자체가 없어요. 자, 양도소득세 세율은 1년만 가지고 있으면 기본 세율이었는데 입주권은 단 21년도부터는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바뀌기 때문에 1년 미만이면 50%, 1년에서 2년이면 40%, 2년 넘어야 기본 세율이 들어간다. 아시죠? 이거는 이제 분양권이 똑같이 들어가고요. 자, 양도세 중과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입주권은 중과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꽤 괜찮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됐어요. 자, 분양권은 조정 대상 지역이면 보유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50% 중과가 들어간다.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데 단 내년부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할 때는 이게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도 분명히 예상하건대 댓글에 주택수 포함이 되나 안 되나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뒤로 가기 좀 해서 내용 좀 들어주시고 하시면은 너무 고맙겠다. 그렇지만 사실 어려워요. 사실 이 부분이.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여러분들 댓글을 제가 다 일일이 못 따라드리는 거 좀 양해 말씀드리는데 몇 가지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고 헷갈리는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 21년도부터 적용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절세 전략을 사전에 수립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잘 해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더 제가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